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3월 25일이 되겠네요. 네, 바로 서해 수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3월의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3월 25일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서해 수호의 날이 이제 어떻게 제정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서해 수호의 날이 이제 언제 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일보를 참조를 해보죠. 이 기사 작성이 2016년 1월 28일입니다. 8년 전, 6년 전이네요. 6년 전에 이제 작성된 기사인데, 자, 볼까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국민 안보 의식을 결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사가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된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제1회 행사는 3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지역별 안보 결의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서해 수호 정부 행사 이후에도 당일 사건별 의식 행사는 각군 주관으로 계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 수호의 날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안보 결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 그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얘의 그 도발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죠. 네. 제가 그 날짜 이야기라는 그 김영로 TV를 통해 갖고 여러 번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121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울진 삼척지구, 그다음에 칼기 납치 사건, 그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 아직 제가 안 한 것 같으네요. 항산 테러도 사건도 있고, 며칠 뒤에 방송을 할 요도호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도라는 건 일본 비행기예요. 일본 비행기를 그때 당시에 그 적군파가 납치를 해갖고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그 하이제킹을 해서 이제 몰고 가다가 그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상황이.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뭐 일본 쪽까지 끼어갖고 협상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결국은 이제 북으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사에 나왔지만 연평 해전이 두 차례 걸쳐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고 얼마 전에 뭐 한박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걔가 이제 핵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미사일을 이제 수도 없이 쏘대고 뭐 오늘도 쏜 거, 어제죠. 어제도 쏜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뭐 북의 도발은 끊임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북의 그 도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 심리 속에 그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의 싸움은 뭐 그냥 6.25 전쟁 그걸로 이제 끝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종전선언이니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앞에서 그 도발을 끊임없이 한다는 걸 쭉 그 열거를 했지만은 6.25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자가 있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인간이 있는데 뭐 굉장히 천재였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이제 기동전과 진치전 얘기를 했는데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6.25 전쟁 같은 지금 그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듯이 그렇게 탱크를 몰고 보병이 총을 쏘며 들어가면서 하는 전쟁이 기동전이죠. 그런가 하면 이 기동전을 해보니까 별 실효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서로 그 희생자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는 진치전을 좀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진치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사회 요소요소에 공산주의 진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실생활 속에서 뭐 느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치가 많이 구축이 돼 있다가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제 그 진치에서 그냥 벌떼같이 튀어나오면은 사회가 뒤집어 엎어지겠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그걸 그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건 뭐 피를 흘리고 뭐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정말 그 어떤 그 사회 변혁에 대한 어떤 경각심 뭐 이런 것들 경종 같은 것들이 좀 없는 겁니다. 일상화되다 보면 이제 뭐 무신경해지죠. 무감각해지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죽음이 이제 코앞에 딱 다가와야만 그때 아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6.25 사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밀려서 낙동강까지 이제 밀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메가당국이 이제 지휘를 하면서 이제 9월 28일 날, 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을 하죠. 그 사이 6월 25일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제 고향, 그 고향이 소위 그 인민군 수중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9.28 수복에 의해서 다시 그 이제 국군이 올라오면서 회복된 그 시간, 그 어떻게 보면 한 2, 3개월 아주 짧은 그 기간이었는데 아버지 일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민군들은 와서 잔악한 행위를 안 했다 이거예요. 뭐 물론 이제 어떤 공격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진격을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이미 정규군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그 지방 빨갱이, 이 빨갱이들이 바로를 하는데 그게 더 힘들고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산악하게 그냥 인민재판을 회부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식은 죽 먹기 같이 이렇게 그 행동하면서 뭐 소위 그 대한민국 그 정부, 경찰, 뭐 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처형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인민군이 한 게 아니고 북해군이 한 게 아니고 지방 빨갱이들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서로 얼굴 맞대고 술 한잔 기울이고 어떤 그 동료가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변해더란 얘기를 일기에 써놓으신 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태평성대 같은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붉은 한 장을 차고서 목에다가 죽창을 여누고 그런 그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딱 보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심지어는 그 대상이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식이라든가 참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그때서야 이 세상이 그런 거였구나.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위 그 이제 참 이런 그 어떤 안보적인 사건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또 희생자들의 어떤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해놨는데 그런 그 기념식에도 가지 않는 그런 국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 3월 25일 서해 수호의 날 이제 맞이했는데 3월 25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정부의 그 기준이 이제 있었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뻔히 죽음이 눈앞에 오는 거 알면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숨져간 그런 애국 선열들, 그다음에 국군 장병들, 그다음에 우국지사, 애국지사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고 또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인간이 그 태어나는 것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자양동물을 이제 먹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를 키워준 땅이기 때문에 키워준 국가사회이기 때문에 이 땅, 이 국가사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사랑하게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게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이 땅에 자양분으로 먹고 살아갖고 이 나라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이 나라를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과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의 결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따라가고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공부를 해서 이 땅에서 지식을 쌓고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에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반국가 이거 당연히 그 아주 엄벌로 다스리고 있죠 지금. 뭐 친북 친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갖고서 종북 종중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뭐 이념이 정말 그렇게 이제 갈라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뭐 앞동네 그 조그만 동산이고 중국은 커다란 말이고 우리는 그 엉덩이에 올라타고 있는 파리 같은 존재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인간들입니다. 그런 말을 꿈이나 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절 필동인가? 뭐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양자강이 그냥 그 구불구불 흐르다가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 우리로 보면 서쪽이죠. 그런 그 글씨를 갖다 크게 써갖고 여기저기 보여주고 무슨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불안해지고 또 불안정해지고 불편해지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해서 사실 서해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우리의 장병들이 많이 있죠. 연평 해전이 그렇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태만 해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그 포탄을 날리는지 그걸 보고서 또 뭐 확전을 나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절절매던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그 천안함 이제 폭침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그 46명 그리고 또 그들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 한준호 중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희생자가 47명이었죠. 그런 정말 우리 그 국가를 지키다가 이렇게 숨져간 사람들을 놓고 폄훼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남겨진 그들의 유족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을 또 위로해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배려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제정이 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올 때마다 저도 강조를 하겠지만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그 만고불면의 진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 자양분으로 먹고 살면서 왜 이 땅 욕을 합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이상과 같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 국가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과드려야 될 일은 제가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좀 방송을 만드는 장소가 조금 그 이제 달라요. 한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뭐 제가 탁월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간단한 장비를 갖고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음을 사과드리고 또 그에 대한 용서를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롱TV의 김영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